뭐가 많다는 거야 이거? 숙제? 숙제 안 많아. 많습니다. 근데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다 가져간다? 프라이드? 그러면은 내가 한 문제 설명하고 너희들이 한 문제 풀고 할 거야 이렇게. 알았지? 요거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문장제 문제, 활용 문제 좀 약하다. 이거 좀 잘 들어보고. 얘들아, 활용은 어떤 개념, 기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형이 필요한 거야.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은데 정해져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푸는 요령을 좀 확인하고 숙지를 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11페이지에서 내가 한 문제를 풀어주고 너희들이 뭐 한 문제 또 풀 거고 남은 건 숙제로 할 거야. 알겠죠? 35번에 같이 할게. 이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활용 문제는 순서는 이래요. 푸는 요령이지. 첫 번째로 문제를 읽고 미지수를 정하는 거야. 여기서 미지수는 보통은 다 x로 정하죠. 잘 봐. 두 번째, 식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식으로 세우는 거야. 안으로 이렇게. 세 번째, 방정식 풀기죠. 방정식을 푼다는 건 해를 구하는 거예요. 해 구하기. 마지막이 또 있을 것 같잖아. 없을 것 같잖아. 있어요. 나온 해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하거나 문제의 뜻에 맞게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X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X를 가지고 다른 걸 찾아야 될 때도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연속한 두 홀수가 있는데 뭐 연속한 두 홀수인데 이제 작은 홀수를 뭐 7로 찾았어. 그럼 그 다음 홀수는 이제 9인데 그거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답을 7로 쓰면 안 되잖아. 그치? 합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 쓰기를 해야 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이 해를 구한 거고 마지막에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주는 것까지가 활용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어렵지 않아. 이거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이 순서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만 기억을 하면 되고 그거대로 내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부터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하고 지금 그렇게 서로 그러고 메모하고 보여주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저 썼는데. 적었을 거야? 알았어. 잘했어. 오해해서 미안. 자, 과자 40개를 형과 동생에게 나눠준 과자는 40개밖에 없어. 왜? 중에 형은 동생의 2배보다 5개가 적게 주려고 하는 거야. 40개 중에서. 형과 동생에게 각각 몇 개씩 주어야 하는가. 잘 봐. 이게 전체 40개의 과자예요. 응? 근데 형이 갖는 개수와 동생이 갖는 개수가 있잖아. 누구를 x로 넣어야 돼? 은빈이가 얘기해봐. 이게 되게 중요해. 잠시만요. 문제를 읽어보면 누구를 x로 놔야 되는지가 보여요. 동생. 그렇지. 오, 맞아. 형과 동생이면 동생이 x개야. 그러면 괜찮아. 형은 몇 개? x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맞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그렇지. 일단 처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잘 봐. 그 문장을 식으로 쓰기로 했어 이제. 형의 과자는 개수는 동생의 개수의 2배보다 5가 적어. 그러니까 40 빼기 x가 동생의 과자의 2배보다 5를 뺀 2배의 5를 뺀 거와 같다라고 쓰면 돼. 같다라고 등식을 쓰는 거야. 알았죠? 식 세우기까지 했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이걸 푸는 건 얘를 넘겨서 3x고 얘 넘어가면 45니까 x는 양변을 3으로 나눠서 15죠. 그지? 그러면 답이 15야? 아니요. 아니지. 형은 25고 동생은 15인 거야. 그지? 네. 정확하게 이게 둘 다 써줘야 답이지. 얘가 답이 아니지. 이거는 내가 세운 방정식의 해고 정확하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다 써줘야지.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냐면은 그런 실수가 많아요. 실제로. 지난 지트 환경 평가를 봐도 그래. 문제를 그러니까 제대로만 읽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ABC를 구하래. 숫자. 근데 ABC를 더하래. 그게 답이야. 근데 ABC만 써놓고 틀린 사람 있잖아. 그지? 답이야. 쌤, 저 X 잘 찾았죠? 잘 찾았어. 왜 비웃어? 너무해. 자, 그 뒤에도 하나 더 할게요. 알았지? 예. 근데 이제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1의 자리, 10의 자리. 그래서 42번을 할 거야. 알았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39, 40번. 요거 잘 봐야 돼. 이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의 숫자보다 1만큼 큰 두 자리지 않을 수가 있어. 이 문제 풀려면 이렇게 하세요.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써놓고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1만큼 커. 그러면 누구를 x로 둘까? 물론 이건 사실은 아무나 x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 솔직히 얘는. 왜냐면 만약에 얘가 x면 얘가 x 빼기 1이거든. 근데 이제 얘는 얘를 x로 볼게.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왜 1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10의 자리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 자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의 5배와 같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해. 잘 들어보세요. 이 자연수의 크기는이야. 거기다 크기는이라고 써주세요. 크기. 그러니까 이 처음 자연수의 크기는 자연수 크기야. 숫자의 크기. 그 크기는 각자리 숫자의 합의 5배와 같다고. 각자리 수 합의 5배와 같다. 잘 보세요. 요걸 식으로 쓸게. 내가 이제 문장도 그냥 한번 써봤어. 자연수의 크기라는 건 너희들 이제 잘 봐. 이거는 그냥 54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재면 50 더하기 4야. 그지? 이렇게 안 써도 얘가 그런 수라는 걸 알아. 그지? 근데 이거는 수니까 그래. 만약에 잘 봐.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y라고 해볼게. 그럴 수 있잖아. 네. 모르니까 둘 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쓸 때 이렇게 써버리잖아? 얘는 크기가 아니야. 이 문자로 쓰면. 왜냐면 얘는 x랑 y랑 곱한다는 소리야. 각자리의 수의 곱을 뜻해요.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래서 얘의 크기는 10x 더하기 y 10의 자리에다 10 곱하고 1의 자리를 더하는 게 크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자연수의 크기는요. 여기 잘 봐야 돼. 얘한테 10 곱하고 이 1의 자리를 더한 게 크기고요. 이 크기가 각자리 수의 합. 각자리 수의 합은 x 더하기 x 플러스 1이지. x와 x 플러스 1을 더한 거에 5배 한 거와 같다는 소리예요. 알았어? 너 정신 지금 너무 놓고 있어. 너 정신 차리세요. 알았지? 네. 그럼 이걸 이제 풀면 되는 거야. 이 식 세우는 게 사실 미지수 정하는 게 한 20%면 나머지 80%는 아니고 한 79%는 식 세우기야.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우는 거야.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얘 뭐냐면 11x 더하기 1은 얘가 여기 2x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써야 돼? 또 계산하면 2x 더하기 1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랑 5랑 곱해봐 10x 플러스 5야.
그럼 여기 10x 넘기고 1, 1로 이항하면 x는 4가 되니까 답이 4야? 아니요. 문제에서 봐봐. 이 자연수를 구하래. x가 4면 45 아니야? x에 4 쓰면? 네. 답은 45를 쓰라는 소리야. 소민 알았어? 네. 자 해서 두 문제를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풀 거야. 알지? 네. 37하고 아니다 38하고 41. 41이 지금 전에 했던 문제 같은 유형이에요. 놔둘게 풀어보세요. 두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이 문제가 유형이 많아야 되는데 많진 않네. 다한 사람은 다른 뭐 그 해당하는 문제 또 풀어요. 그거 다 숙제야 이거. 너희는 걱정이 없는데 오늘 안 온 사람은 다 숙제가 많을 거야. 안 온 사람이 문제지. 지우개. 너 학생이 지우개도 안 가지고 다녀? 아 지우개를 아유, 오늘 정말. 학교에서까지 있었는데 아 누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 네. 잘했어. 그렇구나. 그래 잘했다. 이거 어렵다. 촬영 시켜보자. 이거. 마이너스 14살 배울 수가 있어? 죽었냐? 왜? 얘가 나이가 마이너스 14살 나왔 14살 식을 잘못 나왔다면 세운 거지. 죽었냐 말해줬어요. 식을 잘못 세운 거지. T예요? 금방 다 맞출 거예요. 아 이게 같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에헤이. 네?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 얘기를 못 알아보니까? 어려워요. 이거. 아, 지었으면 좋았어. 어? 네, 지었으면 좋았어. 같이 할까? 네. 다 불러줄게. 이게 지금 뒤에 답이 있어서 38, 41번. 38번 답은 14살. 그죠? 아닌가? 맞아요. 맞아. 그리고 41번에 1번은 처음 수가 10x 플러스 9야.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바꾼 수는 90 더하기 x고요. 네. 2번 답은 90 플러스 x는 3 곱하기 가로하고 10x 플러스 9 가로 닫고 플러스 5. 근데 그거는 좌우 대칭이 돼도 돼. 좌변 우변이. 답은 29.
3번 답 29. 이걸 맞췄다고 쳤는데? 알았어? 제요. 얘 맞았어? 야, 이 천재가 아니라 여기 했잖아 지금. 그럴 수는. 니들이 안 듣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보니까 봐. 자 질문. 조용히 안 해?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41번? 둘 다 해야 돼요. 어? 둘 다 못했는데. 41이요. 둘 다 해야 된다고? 진짜야? 아씨 왜요? 이게 진짜야? 둘 다 해야 돼? 해볼게요. 어머나. 현재 아버지의 나이나 아들의 나이 너희들 그렇게 지우개 가지고 막 가져가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제 지우개. 아니 진짜야. 집중력의 차이가 결국엔 결과로 나와. 진짜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집중을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아니 얘가 옆에서 자꾸 지우개. 그러니까 내가 앉지 말라고 했잖아. 같이 둘이. 왜 앉아서 제가 먼저 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6세고 14년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아들의 나이. 이거는 이게 표를 만드세요. 현재하고 14년 후가 있는데 아니 14년 후에 아빠만 나이 먹어? 아들도 똑같이 14살 먹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 아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현재 아들의 나이니까 이걸 x로 하면 돼. 근데 아빠 아들의 나이 현재 나이 하기 56이니까 아빠는 56 빼기 x죠. 그지? 여기서 아들이 막 48이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웃자고 한 소리야. 자, 아니 잘 생각을 해봐. 14년 후에 아들 나이가 얼마야? 아 여기 집중. x 플러스 14지. 야 니들 14년 후에 너희들 나이 얼마야? 28. 아니 그러니까 14 더하면 되잖아. 지금 나이에. 오 젊다. 젊었어. 근데 24년도에 14년 후에 아빠 나이는 얼마야? 여기다 14 더하면 이거 맞잖아, 그지? 근데 그 14년 후에 이 나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때 14년 후에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고. 이거의 2배가 된다고. 이게 어렵냐? 뭐 어렵진 않은데 몰랐다면 이제라도 알아두고 이거 똑같은 문제 뒤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가 2x고 28이잖아. 그러면 얘가 넘어오면 3x가 되고요. 여기서 28 넘어가면 70에서 28 뺄 거 아니야. 뭐야? x 얼마야? 아들 나이가 바로 나오니까 이거는 이게 답이지 바로. 그죠? 사실 이거 또 설명해?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하지. 근데 어차피 내가 아까 강조한 것처럼 크기를 생각해야 돼요. 숫자의 크기. 1의 자리 숫자가 9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아니 그러면 이건 당연히 10의 자리가 x지. 그렇잖아. 얘는 9인데 얘가 x야.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요. 바꾸었어. 1의 자리가 10의 자리래. 그 바꾼 수와 원래 처음 수, 얘야 처음 수는. 그러니까 처음 수와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위치를 바꾼 수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 나눠줬잖아. 1번. 처음 수의 10의 자리를 다 알려주고 있어. x라고 할 때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를 x에 대한 식으로 쓰래. 그걸 크기를 쓰라는 소리야. 그럼 처음 수는 10x 더하기 9죠. 크기가 맞잖아. 바꾼 수의 크기는 얼마야? 90 플러스 x지. 왜냐면 바꿨다는 건 얘가 9가 되고 얘가 x가 될 거니까 90 더하기 x일 거 아니야. 집중 안 하냐?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읽고 이제 적어가지고 식을 쓸 거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얼마큼 크다고?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 한 거에다가 5를 더한 거와 같다고.
문장 그대로씩 쓰고 있는데? 에이, 해야지. 여기 풀이는 안 할게. 그래서 요거까지만 할게. 식 세우기까지만. 요거를 풀어서 답 쓰는 거는 생략. 요거까지 하면 시간 좀 걸리니까 할게요. 잘 따라와야 된다 지금. 해야 될 유형이 꽤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있어. 상당히 어려운 것도. 근데 잘 들으면은 될 거야. 될 거야. 정리해야 되냐? 그 정리하는 동안 이제 설명할 거 써놓고. 거석시 문제. 네? 뭐래? 거석시는 반드시 요거를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요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이 표가 되게 좋아. 거리는 그거 외웠어요. 연습이 안 그지? 알잖아. 속력이랑 시간이 곱하기 거리고요.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야. 여기 분수라고 보면 돼.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고. 그건 알잖아. 다 알려주셨잖아. 그 전에. 아, 저희는 안 해요. 저거를 모르면 못 풀지. 또 아는 근데 연습이 이 거속시 문제는 대부분 표를 만드세요. 근데 그거 좀 알려줄게. 이제 문제를 먼저 읽고 보자.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 것. 갈 때는 속력이 시속 2km, 올 때는 시속 3km. 속력을 얘기하고 있어. 그 걸어서 총 5시간이 걸렸고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자, 그러면 잘 봐. 갈 때와 올 때로 나누면 돼. 왜? 그걸로 속력을 나누고 있잖아. 그럼 갈 때와 올 때의 거, 소, 시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3개 쓰라고. 그러면 총 6개를 쓰면 돼. 잘 보세요. 속력이 갈 때는 시속 2km였어. 비슷해요. 이렇게. 올 때는 시속 3km야. 있는 거 그대로 쓰잖아. 근데 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값이야. 그지? 네. 그게 x야. 미지수 정하기가 사실 그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해도 돼. 아이 잘 들어. 딴 생각하고 있어. 근데 가는 길이나 오는 길이나 같은 길이야. 그게 x야 둘 다. 그지? 근데 이제 시간도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이 오가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5시간이라는 소리야. 에? 그럼 선생님 시간 어떻게 써요? 어떻게 쓰기? 방금 했잖아. 속력분의 거리야. 갈 때 속력이 있고 그때 거리가 x면 2분의 x가 그때 시간이야. 걸린 시간. 네. 주어진 걸로 시간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올 때는 당연히 3분의 x죠. 그리고 이게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이고 얘네 둘의 합이 얼마야 돼? 5시. 그게 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식은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가 오라는 소리고요. 이걸 풀면 1차 방정식이지. 이거 풀어야 돼? 다 6을 곱할까? 3x 더하기 2x는 30이죠? 네. 5x가 이거 뭐 쓰고 있는 것도 웃기지만 x가 6이 나오고요. 진짜 A, B 사이 거리가 바로 나온다. 6km야 답은. 단위까지 써주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서 식을 쓰면서 단위에 대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단위가 다 되어 있어 그냥. 근데 이제 이 단위가 좀 다른 것들을 내가 추가 설명을 나중에 다른 문제 풀면서 할 거야. 알겠니? 네. 너희들이 이제 44나 45를 하나 풀 건데 46번도 설명해 줄 거야. 근데 46번이 본 적이 있긴 할 거야. 네. 너희들 풀어볼래? 네. 풀어보고 설명해 줄까? 한번 해보자. 거속시 문제 2개를 풀게요. 44, 46. 한번 해보세요. 해봐. 46 안 되면 어차피 46을 설명할 거니까 44, 46을 해보세요. 이거 두 문제네 지금.
했어? 다 했어. 44번은 했어요? 46번이 잘 안 되죠? 조금만 시간 더 주고 같이 할게요. 이거 내가 46번을 열심히 지금 그리는 중이야. 이거 엄청 잘 그리는데. 신기하다요. 어? 기차 잘 그렸지? 네. 벽돌 같은 우와. 거. 저기 기차야. 잘했어요. 강물. 사람이 없어요. 강물 물결. 자, 다 불러줄게. 요즘에 하거든. 아까 그거 정육면체 막 이런 거. 자, 44번은 뭐 어느 정도 풀었을 것 같은데 10분이고요. 우와. 이게 이따 가자. 그리고 46번의 답은요 100m야. 44번도 할까? 46번. 46번만 해? 일단 44번도 질문이면 얘기하세요. 근데 잘 봐. 내가 이걸 두 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어볼게. 일정한 속력이야. 그러니까 속력이 줄었다가 늘었다 하지 않아. 똑같은 속력으로 지금 어떤 열차가 철교도 통과하고요. 터널도 통과해. 알았지? 근데 나는 철교를 그냥 이걸로 볼게. 철교를. 알았지?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800m인 철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m예요. 잘 봐. 내가 진짜 800m로 그릴 수는 없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열차의 길이가 x가 맞아. 근데 미지수를 정하는 건 문제의 마지막 문장을 질문하는 걸 보면 되긴 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한 90%는 다 마지막에 묻는 게 미지수일 경우 90% 아니 80%가 마지막에 묻는 게 미지수고요. 요게 x야. 미터로 갈게. 이게 지금 빨간색이 기차야 얘들아. 내 기차처럼 그려줘? 잘 그렸잖아. 무슨 벌레가 필요하고. 그냥 가스에다 바퀴 달. 그냥 근데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바퀴가 어딨어? 내가 어떻게 다 그려놨냐? 바퀴야. 아, 바퀴가 왜 저렇게 많아? 몰라 그냥 했어. 바퀴벌레. 약간 진해 기차야 진해 기차. 자, 근데 이 철교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문장이야. 완전히 통과. 이게 핵심이야.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기차가 여기에서부터 철교를 지나기 바로 철교에 진입하기 이거 잘 들어야 돼. 너 잘 들으라고 너. 네. 철교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서부터 저 기차가 여기 왔을 때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여기까지 오면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800. 그게 800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가 완전히 통과야? 아니요. 아니야. 이게 완전히 통과가 아니에요. 기차가 철교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기차가 여기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돼요? 네. 얘가 여기로 와야 완전히 통과야.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 딱 철교에 진입하기, 그러니까 기차의 맨 앞에 철교에 딱 진입하기 그 순간부터 기차의 맨 마지막이 철교의 마지막 지점이죠, 그죠? 여기까지 왔을 때가 완전히 통과야. 이게 완전히 통과한 거고, 이때 가는 거리가 얼마야? 800 플러스 X. 그렇지. 이게 x잖아. 근데 이거는 800이잖아.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실제로 기차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여기서부터 앞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잖아. 800 더하기 x 미터를 간 게 완전히 통과했을 때 간 거리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거, 토, 시 쓸 거야. 어? 근데 이거 지금 문제가 철교랑 터널 얘기하고 있어요. 터널. 여기 터널. 터널은 내가 터널까지 안 그려도 돼. 이걸로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자 보세요. 철교를 통과할 때 실제로 가는 거리가 800 더하기 x라고. 여기다 800 더하기 x를 써야 돼. 기차의 여기는 안 써놨네. 여기 그림은 그려놨는데. 기차 길이를 x미터라고 했을 때요. 그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 간 거리는 800이 아니라 800 더하기 x라고. 네? 그때 속력 얼마야? 모르지. 문자 못 쓰면 안 돼. 근데 그때 걸린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뭐래? 몇 초래? 30초. 30초요. 오케이? 네. 자, 터널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못 그려 지금. 그것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 똑같은 느낌이야. 터널의 입구에 기차의 맨 앞이 들어서는 순간, 그 순간부터 터널의 끝에 있지. 거기에 기차의 맨 마지막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거는 터널 길이가 지금 1100m잖아. 그러니까 그때 간 거리도 역시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해줘야 완전히 통과한 거야. 얘처럼. 그걸 또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야? 40초. 40초야. 아니 선생님 왜 속력 왜 안 쓰기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예요. 30분의 800 더하기 x가 그때 철교를 통과할 때 속력을 표현한 거고 40분의 1100 더하기 x예요. 자, 얘 속력과 얘 속력이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지. 문제 맨 처음에 얘기하고 있어. 일정한 속력이라고. 둘은 같아야 돼요. 그럼 끝났죠? 거의 30분의 800 더하기 x와 왜 이래 자꾸 부러지냐? 습해서 그래. 습하면 얘네들이 좀 물기를 먹고 습기를 먹어서 이게 애들이 이렇게 부러져. 자, 40분의 1100 더하기 x죠. 둘의 속력은 같아야지 당연히.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식세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완전히 통과하고 완전히 통과하는 건 그게 철교든 다리든 터널이든 뭐든 그 거리에다가 기차의 길이 더해주면 돼. 그게 실제 간 거리야. 완전히 통과할 때 간 거리야. 알겠니? 이렇게 기억해두면 이 문제는 이제 유형화가 되는 거야. 다음번에 풀 때 이걸 써먹으면 돼요. 아, 거리가 단순히 800이 아니라 거기다가 기차의 길이든 열차의 길이든 뭐 그걸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요거 양변에 뭐 곱하는 게 편해? 120. 그렇지. 120 곱하면 여기 4 남죠? 여기다도 120 곱하면 3 남죠? 그럼 4 곱하기 2에 4, 8에 32, 3200 4x 4변 정리되고요. 곱하면 3300 더하기 3x고요. 넘어가면 x 저쪽은 넘어가면 100 남아. 우와 깔끔하다 그지? 네. 기차의 길이 얼마야? 100m.
저거를 막 100km로 잘못 쓰면 큰일 나죠. 기차가 100km면은 어디까지 나가요? 어? 뭐? 112까지 하라고요? 어? 아니 이거 11페이지부터 뭐래? 여기서부터 이제 뭐 되는 데까지 해야지 뭐. 지금 정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저기 그럼 19페이지로 한다? 자 48번 볼게요. 48번하고 이거 잠깐만 소금물 소금물 어차피 안 나오니까 빼놓고 어때요? 소금물 할게. 저번에도 하지 않았냐? 안 했는데요. 뭘 한 적 없냐? 네. 해 그러면 어차피 해야죠. 맨날 안 해요. 어? 나도 48번 뭘 내 설명 듣고 해야 돼. 48번하고 소금물 문제 52번을 풀 거예요. 근데 48번은 그냥 바로 설명 드리면 되는데 소금물 문제는 정리할 게 좀 있어. 그거 하고 같이 또 할 때 이어서 설명이 좀 길 거예요. 조금 길어. 잘 보세요. 48번 먼저. 어떤 일을 하는데 A가 혼자 하면 12일이 걸리고 어떤 건 이게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럼 그 기준을 시간으로 맞추면 돼요, 단위를. 자, 봐봐. A 혼자 그 일을 하는데 10일, B 혼자서 그 일을 하는데 15일이 걸려요. A가 4일 동안 혼자 일한 후에 다 일을 안 끝내고 그걸 이어서 B가 나머지 일을 혼자 해서 그 일을 끝냈대. B가 일한 날은 며칠인지를 구하래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이게 지금 48, 49, 50이 다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일을 그러니까 전체 일이라고 보고 그 전체 일의 양을 1로 보면 돼요. 물론 100으로 놔도 돼. 4로 놔도 돼. 근데 이 문제는 1로 넣는 게 편해요. 알았니? 그러니까 전체 해야 될 일의 양이 1이야. 외우기 좋잖아. 1의 문제, 1에 대한 문제는 1로 나. 1을. 1이 되는 거야. 알았지? 외우기 좋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구해놔야 돼요. 마찬가지지. B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써야 돼. 이 문제가 그래. 뭐 그대로 49, 50을 너희들이 해야 될 거야, 이따가. 근데 이미 A가 이 일을 혼자서 12일 걸려. 그러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당연히 12분의 1이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 1 중에 12분의 1을 하루 동안 하는 거지. 10일 동안 하니까 혼자서. B는 15일 걸리니까 하루 동안 하는 B의 일의 양은 15분의 1인 거야. 이걸 먼저 찾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B가 며칠 일했냐고 하고 B가 일한 날수를 X이라고 하면 되죠. 그 이제 문장을 이제 그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A가 4일 동안 혼자 일해. 아니, 하루 동안 일하는 일의 양이 12분의 1이면 A가 4일 동안 일한다는 거 봐봐. A가 4일 동안 혼자 일해. 혼자 일을 한다는 걸 식으로 쓰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에다가 4를 곱하면 되죠. 거기다 더하기. 왜냐면 남은 일을 B가 혼자서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B는 혼자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게 15분의 1인데 며칠 동안 일하는지를 구하는 거죠. 그게 X니까 X를 곱하는 거야. 그럼 그걸 더해서 여기에 이어서 이제 B가 일하는 거잖아. 4일이 아니라 B가 정확하게 쓰면 X일 동안 하는 일을 하면 그걸 더하는 거지. 해서 그게 전체의 일의 양 1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하세요. 그럼 당연히 세워진 건데 뭐 분수가 많아요. 무슨 상관이야. 1차 방정식인데 다 60을 곱하는 게 맞지? 아니구나. 여기 약분 되는구나. 요거 약분하면 뭐야? 3분의 1 15분의 1 x
1이잖아. 15 곱하는 게 맞지. 15를 다 곱하면 여기다 15 곱하면 당연히 5고요. 아이고 3x고요. 15야. 아니야? 3x가 뭐야? 1x지. 큰일 나요. 넘어가면 x는 10이야. 뭐야? 방금 뭐야? 얘가 지우개달라고요. 아 나는 내가 뭐 설명 이거 지금 3x라고 썼다고 그것 때문에 막 뭐라 하는 줄 알았어. 지우개달라고 난 띠쌍부리야. 아니 무슨 지우개. B가 10일 동안 이어서 한 거야. 알았지? 아 진짜 웃기고 있어. 자, 이거 바로 하나 풀자. 49번. 50번은 숙제로 하고. 근데 49번이 48번이랑 똑같이 풀어야 될 것 같잖아. 아니에요. 아니다? 아닌가? 아 맞네. 똑같지 않아요? 똑같네. 그럼 똑같이 해요.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전체 일을 1로 봤을 때 20분의 1로 시작하면 돼요. B는 뭐 30분의 1이겠지. 진짜 너 지우개 없으면 다음부터 나한테 빌려. 그러지 마. 서로 그러면서 자꾸만 어수선해지잖아. 산만해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우개를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쓰던가 그걸 뭐 이렇게 자꾸만 뭐 그래. 내가 뺏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서로 지우개 그러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하라고. 네. 왜 굳이 분위기를 근데 그렇게 이거 왜 만드냐? 분수가 나와요? 네? 분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 마지막 답은 분수가 나오지 않겠지. 같이 할까?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 어차피 못 풀지 않아? 플러스예요. 자, 이 문장을 좀 잘 이해해야 돼. 똑같아요. 전체 일의 양은 해줘야 되나? 다 불러줘. 49번이 답이요. 9일. 혹시 모르겠어요. 이거 같이 해서 40번 여기다 할게. 그러니까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요. 이것도 또 A니까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당연히 20분의 1이죠. B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30분의 1이에요. 문장 그 다음부터 A, B가 같이 일을 하는 거야. 동시에 며칠 동안 그걸 더하는 거야. X1. A와 B가 같이 일한 날수를 X1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그거잖아. A와 B가 같이 시작하여 며칠 X일 동안 일을 하다가 도중에 B는 일을 안 해. 쳐. 나머지 5일 동안 A가 또 혼자서 일을 해서 전체 일을 끝냈다는 소리야. 그러면 간단하죠. A와 B가 같이 일을 한다는 건 이게 각각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여기다가 같이 일하는 거니까 X를 곱해야지. 그렇잖아. 동시에 일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B는 쉬어. A가 혼자 5일 동안 일을 해요. A는 하루 동안 20분의 1을 만큼의 일을 하는데 5 곱하기 20분의 1 A가 5일 동안 일하고 나서 전체 일의 양 1과 같은 거야.
A, B가 둘이 같이 X일 동안 일을 한 거에 이어서 남은 거를 A가 혼자서 5일 동안 일을 해서 전체 일의 양 1이 됐단 소리예요. 아헤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봐야 돼. 잘. 알았지? 이해를 해야 돼. 봤어요. 봤어요? 그러냐? 그래. 얘 얼마야? 60분에 이거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맞잖아, 그지? 3, 3 곱하고 2 곱하니까. 근데 물론 12분의 1이야. 12분의 1을 쓸까? 12분의 1x 더하기 얘는 당연히 4분의 1이고요. 1이죠. 11 곱하면 되지. 에? 그럼 12 곱하면 3, 12. 여기다 12 안 곱하면 망그러져요. 넘어가는 x는 뭐 둘이서 같이 일한다는 9일이라는 소리가. 자, 소금물 문제 할게. 이게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소금물의 농도는요. 이거 설명 안 했었나 한 번도? 이런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8명. 8명. 나 빼고 그지? 8명 중에 안경 낀 사람 몇 명이야? 뭘 많이 있어. 거기다 100을 곱해봐. 25.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뭐 소금이고 물이고 다 섞여 있는 거야. 그 중에 소금이 안경이야. 맞아,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반 학생 지금 8명 중에 안경을 낀 사람의 농도야. 안경의 농도. 아, 이렇게 표현 안 하지 당연히. 2명이니까 8명 중에 2명이니까 배꼽해서 그걸 농도로 25% 정도가 안경을 꼈다라고 하는 거야. 소금 물 중에 소금의 양이 25%면 그게 농도인 거야. 어려?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그거를 이제 써보면 소금물 양분에 물론 이제 완전 똑같진 않은데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곱하기 100을 한 게요 농도예요. 알겠니? 이게 반드시 써야 되고. 근데 이거를 잘 안 쓰고 어떤 식을 쓰냐면 잘 봐봐. 이게 원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식인데 얘들아 이게 첫 번째 너희들이 이제 써놓으세요. 근데 어떤 식을 많이 쓰냐면 이 식에서 이거는 어차피 성립하는 식이잖아. 요거는 그냥 뺄게. 어차피 퍼센트라는 거 알아요. 양변에 잘 보세요. 100분의 소금 물량을 곱할 거야. 이거는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곱해야 돼. 100분의 소금 물량을 곱해볼게요. 똑같이 곱해야지 등식은. 그게 등식의 성질이야. 그러면 얘랑 약분되고 1 얘랑 약분돼서 이거 남는 건 좌변의 소금 양이에요. 소금의 양은요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에다가 나누기 100이야.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 나누기 100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외워야 돼. 이걸 많이 써요. 소금량에 대한 식. 사실 얘를 알면 얘를 알지. 방금처럼 양변에 100분의 소금물량 곱하면 되니까. 그치?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 두 개 다 외워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를 중점적으로 알고 있어요. 외우기 쉬워. 소금량은 농도랑 소금물량 곱하고 나서 100은 나눠버려요. 잘 볼게요. 그럼 이제 봐봐. 52번 할게. 얘도 표를 만들게요. 52번. 그러니까 거속시나 농도는 반드시 표를 만드는 게 덜 헷갈려요. 알았지? 나 분명히 여기서 표 만들라고. 자, 9%의 소금물 500g이 있고요. 여기에 뭐야?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덜 짜지냐 이거야. 농도가 낮아졌잖아. 6%로. 그지? 6%의 소금물이 되냐 이거야. 그러면 이건 당연히 넣는 물의 양이 X야. 그치 소민아? 뭔 생각하냐? 소금물 생각하니?
설탕물 생각하니? 자,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농도랑 소금 물량을 쓰고요. 물론 얘는 안 써도 쉬운 문제야. 소금 양을 쓸 거야. 근데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9% 소금물 500g이에요. 아니 그러면 소금량 바로 쓰지. 방금 했잖아. 소금량은 얘네들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한 게 소금량이야. 얘네들을 곱한 거에다가 나누기 100을 한 게 소금량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45g이야. 소금량이야.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섞었어. 근데 물은 농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물 Xg은 맞지, 그지? 네. 물에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을 섞어서, 이걸 섞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소금물 6%의 소금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당연한 건 얘들아 500g의 소금물에다가 Xg의 물 섞으면 그 양은 얼마야? 500 더하기 Xg이지. 이게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런데 소금의 양이 45g인데 물 더 넣는다고 소금의 양이 줄어들어요? 물이 많아지니까 싱거워진 것 뿐이야. 소금은 그대로야. 어디 안 도망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소금의 식은 뭐야? 똑같아요. 6 곱하기 소금물의 양 나누기 100이 소금의 양이죠. 네. 그게 기존에 있던 것과 얘는 같아야죠. 변함이 없어야지. 물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45는 100분의 6 곱하기 500 더하기 x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기는 하다 보면 돼. 걱정 마. 오늘 처음이잖아 나는 이거. 그러니까 하면 돼요. 우리 지금 하나 더 풀 거야 너희. 그리고 그것도 설명할 거야. 알았지? 오늘 숙제 15페이지까지 내주면 되겠네. 원래 19페이지였는데 줄여줄게. 우와. 너무 처음 봐? 아니요. 너무 많아요. 16까지만. 그럼 봐봐. 얘는 양면에 그냥 100을 곱하는 게 나아. 그러면 4,500이 좌변이고요. 6, 5, 3,000, 6x 넘어가면 1,500이 6x예요. x 얼마야? 6, 22, 6, 250이냐? 맞니? 그게 계산이 안 되냐? 맞지? 맞아, 그지? 250. 그래서 물을 250g 넣어야 농도가 낮아지는 저렇게 일평행세가 된다 소리야. 알았죠? 51번 하세요. 51번. 51번 지금 해봐. 그 시간이 되면 저기 원가 정가 문제도 하고. 계속 어려운 것만 나오네. 51번을 지금 요거 두 식을 기억하면서 하세요. 51번 해봐. 51번도 설명할 거야. 51번이 맞아? 네. 그치? 역으로 갔네? 이것도 표를 만들려고 농도, 소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뭐 번호를 써도 돼요.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고.
넣으면 될 거야. 1학년 1학기 거 3번 했는데. 그래도 안 돼? 나랑 하면 될 거야. 왜 비웃어? 자, 딱 불러줄게. 1번은요, 20 플러스 3x는 80이고, 물론 약간 다를 수는 있어. 왜냐면 이제 그거 설명 들으면 알아. 답이 20인가? 네. 20이 나와요, x가. 자, 이제 이거 같이 볼게. 잘 봐, 잘 봐. 오늘 얘랑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좀 달라. 근데 똑같아, 사실은. 잘 보세요. 첫 번째가 10% 소금물 200g이야. 10% 소금물 200g. 여기 소금량 미리 찾아도 돼. 근데 좀 이따 할게. 그거랑 두 번째 소금물은 X%가 농도죠, X가. X% 농도의 소금물 300g을 섞었어. 얘네들을 합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3번이. 맞잖아, 섞었으니까. 근데 그게 농도가 16%의 소금물이 됐대. 근데 이거 쓸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200g 소금물하고 300g 섞으면 몇 g 소금물이야? 500g. 500이지. 이거 쓰죠. 소금 양을 쓰면 되고, 내가 그래서 얘를 많이 쓴다고 얘기했던 거야. 농도랑 소금물량 곱해서 나누기 100하기 소금량이야.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얘랑 얘 곱해서 나누기 100 해보라고. 아, 이게 어렵냐? 얼마야 얘 소금량? 20. 20이지. 아, 이거 좀 쉽잖아. g이라고 안 쓸게. 20g이야. 밑에다 쓸게. 20g이라고 소금량. 아, 얘도 봐봐. 둘이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 봐봐. 아니, x 곱하기 300을 한 다음에 나누기 100 하면 3x잖아. 얘 3x야, 3x. 소금량. 얘도 써볼까, 얘도? 똑같아. 봐봐. 16 곱하기 500을 나누기 100 하려니까 얼마야? 80이야. 자, 봐봐. 이게 아마 얼마나 웃긴 줄 아냐? 얘들아, 1번 소금물과 2번 소금물에 소금이 보이진 않아, 그지? 아, 소금물 녹이면 소금이 보이냐? 네. 다 안 녹으면 보이긴 하겠지. 다 녹았다는 가정하에 그거 섞었을 때 그 안에 소금이 어디로 도망가? 날라 증발해? 아니요. 그 둘의 소금의 양이 얘 소금의 양과 같아야지. 맞잖아. 네. 얘네들의 합이 얘와 같아야지 당연히 섞은 게 얘니까 20 플러스 3x는 80 나오잖아 그게. 알았지? 오케이? 네. 응. 내가 아까 말한 건 이걸 안 쓰고 이걸 쓴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맞아. 약분하고 하고 하면 다 얘니까. 알았지? 네. 그냥 끝나잖아. 20 플러스 3x가 80이 될 수밖에 없잖아.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니까. 얘 넘어가면 3x는 60이고 이거 그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안 보여요. 할 수 있죠? 네. 여기서 한번 해봐. 지금 해봐 또. 될 수도 있잖아. 되면은 이거 숙제 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미리 지울게. 적어놨을 거니까. 53번 더 하세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해. 이게 설탕물인데 설탕물은 달라요? 똑같아. 소금물로 맛있겠다고 설탕물이? 설탕이에요. 설탕 맛있어. 난 차라리 소금물을 마셔. 설탕물을 어떻게 아니, 마셔? 설탕물 말고 왜 설탕? 설탕을 좋아해? 소금물보다 설탕물이 낫지 않아요? 너무 설탕. 짜지만 않으면 소금물이 난 것 같아. 난 단물은 좀 더 그렇지 않냐? 단물 맛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